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교재 319페이지를 펴십니다. 거기 보시면 소방 대상물의 안전관리, 그 중에서도 소방 안전관리와 또 소방 관련되는 교육과 관련되는 내용들 이렇게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합니다. 그래놓고 먼저 뭐가 나왔죠? 소방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그랬습니까? 관계인한테 의무가 있어요. 관계인은 뭐죠? 그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의무를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이제 그리고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런데 소방 안전관리자 하는 일이 뭘 같으세요? 결국 뭐냐면요, 어떤 소방 대상물에다가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놔야지 그 사람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소방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등급을 매겨놨어요. 소방 대상물마다 대상물에 거기 특급, 1급, 2급 소방 대상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자격을 구분해놨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엮어봅니다. 그래서 소방 타이틀은 소방 안전관리자인데요. 안전관리자인데요. 책의 순서를 조금 하나 좀 바꿔볼게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요, 323페이지에 어떤 특급, 1급, 2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 나오잖아요. 그걸 먼저 하려고요. 그래서 소방 안전관리자 해놓고 여기 그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였죠? 특급 소방 안전관리 선임 대상이 있는가 하면은 1급 선임 대상이 있고 또 2급 선임 대상이 있어요. 이거는 그 대상물을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 대상물을 얘기했고 각각 이 대상물에 어떤 자격자가 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같이 엮어서 봅니다. 먼저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어떻죠? 이거를 정리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20, 30, 120 숫자 작은 데서 큰 데로 뭐가 20이고 뭐가 30이고 뭐가 120이죠? 뭐 이게 있죠. 20은 뭐가 있죠?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요, 굉장히 큰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큰 시설인 거 아닙니까? 뭐 이럴 때 요거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뭐 다 이게 공통이 아니라 이렇게만 돼도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30은 뭐죠? 층수가 30층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단 지하층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지하층을 포함한다. 건축법에서는 아무 소리 없었을 때 지하층 제외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함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120은 뭐죠?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높이가 120m 이상이다. 요 중에서 하나만 해당돼도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다. 거기는 누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죠? 특급 소방 안전관리자만이 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뭐 좀 나왔던 얘기를 드려보면요. 그렇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층수가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 특급으로 분류 안 한다. 또 동물원, 식물원 이거는 사람이 사는 데는 아닌 거 아닙니까? 철강 등 불연 물품 저장 취급 창고 이런 데까지 특급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또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에서 위험물 제조소는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다루다 보니까 여기 이런 규정을 적용을 안 한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급이 어떻게 해당됐죠? 1급을 봅니다. 1급은 여기까지는 이건 특급과 관련되는 얘기고요. 1급은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15,011 15,000 제곱, 여기 15,000 제곱미터 이상인 거. 결국 뭡니까? 여기에 해당되면서 특급 아닌 게 1급이잖아요. 요것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거. 그러면서 특급 아닌 게 1급 대상물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가연성 가스.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1,000톤 이상을요. 1,000톤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저장 취급하는 시설이 그렇다라고 봅니다. 또 2급은 뭐였죠? 특급도 아니고 1급도 아니면서 2급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2급을 보시면요. 어떤 일정한 어떤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게 일정한 시설이 뭐였죠? 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수, 옥자, 물 분무등 소화 설비, 스프링쿨러, 그리고 또 여기 옥내 소화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옥내 소화전, 자탐 설비. 이런 설비가 있을 때는 특급, 1급 뭐 그러면서 아닌 경우에 2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뭐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가연성 가스를 놓고 볼게요. 우리가 1급일 때는 1,000톤 이상이었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좀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연성 가스는 이랬잖아요. 100톤 이상서부터 해서 1,000톤 미만까지 저장 취급하는 게 그렇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뭐 그게 3번에 나왔고, 그리고 어떤 지하구가 그렇다. 지하구가 그렇다. 지하구가 그렇고요. 뭐 지하구가 그렇다는 거지 지하상가나 지하가가 그런 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주택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거기 봅니다. 5번에 보시면요, 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나왔네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쉽게 얘기하면요, 뭐 그것까지 꼭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요, 세대수만 했을 때 300세대 이상이거나 중앙집중식일 때는 150세대 이상, 또 승강기가 설치됐을 때는 150세대 이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국보 보물, 요게 바로 2급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자격자가 있다. 안전관리 하려는 자격자가 있다. 아무나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급일 때는 여기 합당하는 자격, 그리고 1급일 경우는 1급 자격 또는 특급 자격이 있는 사람, 2급인 경우는 2급 자격 또는 1급 특급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자격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고요, 그 자격보다 높은 자격도 할 수가 있다더라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요, 거기 319페이지서부터 뭐 되게 복잡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 많은 거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특급 자격자를 어떻게 하죠? 특급 자격자는 이렇게 다 하지 말고 일부만 한번 봅니다. 일부만 보시면은 여러분 거기 A번에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소방기술사, 또 그리고 뭐가 있었죠? 여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경력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고급 자격이니까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볼게요. 소방 설비기사 자격이 있다? 이거는 경력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 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요, 경력 얼마가 있어야 되죠? 5년 이상 1급 안전관리대상, 5년 이상 1급 안전관리대상에서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소방 설비기사가 그랬었고, 소방 설비 산업기사는 기사보다 격이 한 단계 미치잖아요. 자격증 보면요, 여기가 낮고 여기 높고 여기보다 여기가 높고 그럽니다. 이거는 1급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 비로소 특급 자격을 인정을 해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으로 여기 잘 보세요. 얼마 이상 근무했죠? 20년 이상, 굉장히 오래 근무한 사람인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특급 자격을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를 들어봅니다. 어떤 강습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 요 사람들이 비중이 굉장히 커요. 뭐 이런 정도가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에 안전관리자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는 특급을 얘기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1급 쪽을 가서 봅니다. 1급은 누가 1급 자격이 되는가, 그 얘기를 봅니다. 먼저 우리는 그 대상물서부터 봤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이다. 그리고 1급의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그 내용은 많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을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뭐가 있죠? 소방설비기사.
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 네, 여러분 1급은 어땠죠?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경력까지는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특급과 조금 달랐던 얘기였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 경력이 특급의 경우는 20년 이상이지만 여기는 7년 이상이다. 이것도 차등이 돼 있다는 거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죠? 전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 전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도 자격을 부여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거 봅니다. 강습을 받고 강습 교육을 받고요. and 여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아요. 여기하고 스타일 자체는 비슷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급 자격을 이쪽 가서 봅니다. 2급 자격을 보시면요. 2급에 뭐라고 나왔죠? 또 소방공무원 경력이다.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인데 여기서는 3년 이상 근무하면 된다. 제가 소방공무원만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특급의 경우는 어땠죠? 20년 이상 근무. 1급의 경우는 어땠죠? 7년 이상 근무. 2급의 경우는 어땠죠? 3년 이상 근무. 각각 차등이 나오는 거 이것도 한번 눈여겨서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냐면요. 의용소방대원으로요. 의용소방대원은 민간인 중에서 거기 일정한 민간인 중에서 구성하는 게 의용소방대원이다. 거기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 2급 자격이 부여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랬죠? 소방대원은 병역에 가름해서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1년 이상 또 완화가 됐잖아요. 여기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또 군부대 경력, 군부대에서 근무한 경력 뭐 이런 것까지 여기 있었다는 거 한번 보십니다. 그리고 또 경찰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경찰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그렇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게 다 나왔지만은 뭐였죠?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봅니다. 강습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한 경우가 그렇다. 그래서 각각 특급 1급, 2급에 대해서 자격자의 격을 달리했다라고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래놓고 그 다음에 322페이지 보시면요.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제가 예시를 한번 들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렇게 봅니다.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란 타이틀을 놓고 한번 제가 예시를 들은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으로 같이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타이틀을 붙이면요.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볼게요. 공동으로 선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만 선임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봅니다. 여기가 어떤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거든요. 이 건물이 11층 이상 되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런데 저 층부는 상가고 고층부는 아파트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상가는 어땠습니까? 상가 분양이 됐고 아파트도 분양이 됐다. 분양인데 서로 뭔가 권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권원이 다르다. 왜 권원이 다르다 그러죠? 한번 이렇게 봅니다.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죠. 상가는 상가 번영회가 그 관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건물이지만 권원이 분리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여기도 선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상가에도 여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별도로 선임하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아파트 측에서 별도로 선임을 해서 소방안전관리를 해요. 이런 게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다.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도로가 있고 도로 밑에 지하상가가 있다고 볼게요. 여기 지하상가가 있다. 지하상가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볼게요. 이쪽은 지하상가, 이쪽 편은, 이쪽 한쪽 편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어요. 시 소유를 하고 있고 여기 임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분양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연결이 돼 있고 불나면은 뭐 이어서 다 나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불나면 일로 옮기죠. 여기서 불나면 일로 옮기죠. 그렇지만 여기도 특징이 뭡니까? 권원이 분리가 돼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기는 여기대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같이 소방안전관리를 한다. 이게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얘기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거를 여기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선임 대상이 어디냐라고 했죠. 이것까지 시험에서는 이게 주로 나오니까요.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요, 기억번에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이다. 고층 건축물인데, 그런데 이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층수의 언급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층수가 어떻게 됐죠? 11층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하층 제외하고, 여기 잘 보도록 합니다. 어떨 때는 지하층 포함, 어떨 때는 뭐 제외 그랬는데 여기만 지하층 제외를 한다. 주로 포함이 여태까지 많았잖아요. 제외하고 11층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었죠? 지하가는 이거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하에 있는 스트리트, 지하가의 경우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이렇게 봅니다. 복오라고 그냥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왜? 복합 건축물이다. 복합 건축물이면서요. 복합 건축물이면서, 그러면서 연면적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또 그리고 층수가 5층 이상인 거, 층수가 5층 이상인 거.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그렇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만 한번 보시고요. 더 추가를 한다면요, 책의 내용을 봅니다. 도매 소매시장, 그리고 그 다음에 본부장서장이 지정하는 것, 여기도 그 대상이 된다더라, 이렇게 봅니다. 이게 바로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을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가셔가지고요, 324페이지를 보시면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선임 시기가 있고, 그리고 선임 신고가 있는데요, 뭐 각각 이렇게 봅니다. 뭐 이렇게 볼게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기다 그래놓고 여기 기억서부터 미음번까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한 두 가지만 볼게요. 기억번하고 미음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봅니다. 뭐라고 되냐면요, 어떤 신축 또는 증축 뭐 이렇게 한 경우에 뭐 여기 그러면서 봅니다. 어떤 신축 등의 경우는 뭐죠? 신규 선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임하는 건데요, 요 날로부터 뭐라고 했죠?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에는요, 완공일로부터 기준을 한다. 신규 선임, 요거는 가르쳐 놓고 신규 선임이라고 보고요, 완공일로부터 따진다. 완공일로부터 따져가지고 며칠 이내 선임하라고 돼 있죠? 30일 이내에 선임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안 했을 때 여기에 따른 벌칙도 있어요. 그 나중에 뒤에 가서 벌칙할 때 같이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신규 선임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앞에 있는 사람이 해임돼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누가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죠? 어떤 앞에 해임된 날, 전임자가 해임된 날로부터 이것도 30일 이내예요. 그래서 일정한 선임해야 될 날로부터 각각 30일 이내 선임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경우에 따라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 어떤 선임 연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번 봅니다. 지금 선임을 했잖아요. 한번 여기 볼게요. 어떤 일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을 했다. 그러면 선임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했다고 선임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누가 누구한테 합니까? 이게 관계인이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한테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실무 현장 가면요, 소방서 방호과에 가서 하게 돼 있지만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온 얘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다 하죠?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한테 한다. 근데 과거에 뭐가 나왔냐면요, 틀린 지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선임 신고할 때 뭐 화재보험협회에다가 선임 신고한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주무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한테 한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가서 볼게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뭐 굉장히 이것저것 나열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일부 내용만 조금 여러분과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보시면요, 한번 봅니다. 소방계획서 작성하고 시행한다. 소방계획서는 뭐 소방 업무와 관련되는 계획이 관련되는 거고요. 자위소방대와 관련되는 뭐 그거 뭐 구성하고 운영한다. 또 피난시설 방화구역 유지관리한다. 또 특히 소방훈련과 교육과 관련되는 거, 그게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요, 소방안전관리와 관련되는 전문인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다는 얘기예요. 뭐 직장장이라고 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가시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327페이지를 펴줘보세요. 거기 소방안전특별관리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죠? 어떤 화재 재난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클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요, 일반적인 관리가 아니라 특별 관리를 한다. 누가 특별 관리를 합니까? 특별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주체는 국민안전처 장관이에요. 그래서 뭐 그것까지도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소방안전특별관리의 주체가 누구냐? 그건 국민안전처 장관이다. 그리고 어떤 시설에 대해서 특별관리하죠? 옆에 봅니다.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뭐 어떤 여기 지정문화재,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시설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소방안전관리, 안전특별관리, 소방안전 그냥 관리가 아니라 특별관리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관리의 주체가 누구죠? 중앙에 있는 소방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사람이 바로 국민안전처 장관인 거 아닙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이 주체다. 그러면서 이 특별관리 대상 시설이 어디였습니까? 벌써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중요도가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지하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항만 같은데, 또 그리고 이것만 있습니까? 지정문화재가 그렇다. 문화재가 그렇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라 했죠?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지하구, 또 석유비축시설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시설들이에요. 이거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민안전처 장관이 주체가 돼서 특별관리를 한다. 그리고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는 계속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게 바로 특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누가? 주체인 국민안전처 장관이 한다. 여기 기본계획을 여기도 중간에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볼게요.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특별관리 기본계획이 있었잖아요. 구분을 한번 해봅니다. 특별관리를 하기 위한 기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요 아래 계획에 뭐가 있었죠? 특별관리 시행계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계획이 이원화가 돼 있다. 이게 먼저 수립하고 요걸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고 시행해죠? 이거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그리고 시행계획은 그 해당되는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시행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 보도록 합니다. 물론 그 주체는 국민안전처 장관이지만 기본계획 국민안전처 장관, 시행계획은 시도지사, 이렇게 뒤에 와서는 이원화가 돼 있다더라. 이렇게 여러 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볼게요.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체 점검은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체 점검은 뭐죠? 스스로 내가 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자체 점검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체 점검의 종류가 작동 기능 점검과 종합 정밀 점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보면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현장에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요. 그래서 소방시설에 대한 시설 등에 대한 여기 자체 점검이 있다. 자체 소방시설 등에 대한요. 소방시설 등의 시설 등에 대한 여기에 대한 자체 점검이 있는데 스스로 하는 점검인데 이 자체 점검은 둘로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동 기능 점검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종합 정밀 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종합 정밀 점검이 있다. 정밀 점검이 있는데요. 물론 중요도는 종합 정밀 점검이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조금 얘기 들면요. 작동 기능 점검은 어떠냐면요. 소방시설마다 가면서 설비마다 가면서요. 작동을 해본 다음에 그 상태를 기재하는 거. 그게 작동 기능 점검. 그리고 종합 정밀 점검은요. 쉽게 얘기하면요. 작동 기능 점검 플러스 알파 더 나가서 하는 게 바로 종합 정밀 점검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봅니다. 그러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작동 기능 점검에 대해서는요. 여기 대해서는요. 어떤 작동 점검 이 점검은 누가 할 수가 있나 볼게요. 실시를 누가 합니까? 거기 보면요. 관계인도 할 수가 있어요. 관계인. 점검을 누가 하는가? 점검 누가 하는가 볼 때 관계인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소방안전관리자도 할 수가 있고 소방안전관리자 일정한 자격을 갖고 거기 선임되어 있는 장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소방시설 관리업자도 할 수가 있어요. 소방시설 관리업자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횟수를 가서 볼게요. 횟수를 가서 보시면요. 횟수를 보면 어떻겠죠? 이거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연 1회 이상 실시를 한다. 이렇게 작동 기능 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종합 점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되는 달에 실시를 한다. 왜 그랬죠? 일정한 텀을 두고 하려니까요. 만약 이렇게 안 하면요. 종합 정밀 점검하고 뭐 그 다음 날 바로 작동 기능 점검하면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일정한 텀을 두기 위해서 이런 문구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종합 정밀 점검은 이거 봅니다. 작동 기능 점검은 어땠죠? 이 대상은요. 작동 기능 점검 대상은요. 대상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 소방 대상물. 특정 소방 대상물은요. 소방 대상물 중에서 소방시설 설치해야 되는 그런 대상인 거 아닙니까? 거기 이기만 하면 그 소방시설에 있으니까 작동 기능 점검한다. 그런데 종합 정밀 점검은 그 대상의 범위가 꽤 넓다. 그래서 꽤 넓은데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일정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봅니다. 여기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수,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그리고 스프링쿨러 소화 설비. 이게 또는 이게 있거나요. 여기 이것 또는 요게 있으면서 그러면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렇다. 그래 놓고 여기 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조금 달리 얘기했어요. 연면적 5층 이상이면서 11층 이상인 것을 해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구분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요. 아파트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러면서 and 11층 이상일 때 그렇다라고 나왔던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조금 달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실시할 수 있는 점검 자격자를 얘기하면요. 우리가 작동 기능 점검일 때는 관계인도 할 수가 있고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관리업자도 한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사항이 조금 시설이 조금 종류가 많다가 보니까요. 거기 소방시설 관리업자는 여기도 해당이 돼요. 소방시설 관리업자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그 해당되는 시설의 소방안전관리사
관리자로 선임이 돼 있는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입니다.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 관리사가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서로 점검할 수 있는 자격자의 종류, 범위도 달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횟수를 봅니다. 횟수를 보시면 어땠죠? 여기서는 어땠습니까? 연 1회 또는 그 안에 그 뒤에 나와 있는 걸 보세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또는 반기 1회 이상 이렇게 된다. 요것도 보도록 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무조건 연 1회 이상으로만 얘기를 드렸거든요. 또 어떠냐면요. 우수한 업체는 뭐가 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땠죠? 우수한 업체는 3년 범위 내에서 면제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수 업체는 점검 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3년 범위 내에서 요거를 면제받을 수가 있다. 나름대로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뭐 하나는 작동 기능 점검이요, 다른 하나는 종합 정밀 점검이었다. 내용 자체는 많지만 정리할 거는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도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뭐 너무 많은 거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안전교육과 관련돼 있는 문제 얘기 가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합니다. 안전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이요. 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3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안전관리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거 가서 그 내용 봅니다. 3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뭐 여러분들 교재 332페이지 봅니다. 여기 332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요. 거기 안전관리 교육과 관련해서요. 어떤 여기 보도록 합니다. 소방 교육과 훈련과 관련돼서 한번 봅니다. 거기 소방 훈련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방 훈련 뭐 그리고 이거를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특정 소방 대상물에 거기서 상시 거주하거나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훈련을 시킨다. 평소에 이렇게 해놔야지 뭐가 사건 났을 때 수습이 되니까 그렇다. 그런데 뭐라 했죠? 만약 이 인원이 거주 근무하는 자가 10인 10명도 안 된다. 10명 이하일 때는 여기 이 교육훈련 제외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상시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방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한다. 그런데 만약 그 인원이 10명도 안 되면은 이 교육, 훈련 이거는 제외를 시켜버린다라고 정리를 여러 번 해봅니다. 또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한다. 누가? 본부장, 서장. 관련되는 실무 책임자니까요.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교육 횟수를 봅니다. 그 교육 횟수를 보시면요. 원칙이 뭐라 그랬죠? 연 1회 이상 실시를 한다 그랬잖아요. 연 1회 이상 실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연 2회 범위 안에서 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연 2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거는 어땠죠? 그거는 뭐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어떤 규정을 해놨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소방기관과 합동훈련하는 거 여러분 TV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그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훈련하는 거 같이 합동훈련, 뭐 참관도 하고 같이 시범도 보이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특급하고 1급의 경우에만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방기관과의 합동훈련은 이거는 그 대상이 특급 안전관리 대상 또는 1급의 경우만 그렇지 2급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고 났을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근거를 남겨야 돼요. 그게 바로 기록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와 관련되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된다.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소방관련법에서는요. 보관한다는 얘기 나가면은 2년을 보세요. 그 기록부에 기재하고 2년간 보관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울러서 보시고 소방 관련되는 법에서는 기록 보관할 때는 2년이라는 그런 수치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도 2년으로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거 가볍게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요? 소방 안전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아까 뭐라고 나왔죠? 거주 또는 거기 근무하는 자가 10명 이하일 때는요. 소방 안전교육 대상 아니다. 그게 바로 밑인 거 아닙니까? 뭐라고 나왔죠? 뭐 소방훈련 교육 적용받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요. 여기도 소방 안전교육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본부장 또는 서장이. 여기는 그 정도까지만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항상 소방 관련되는 법에서 어떤 일정한 사안을 교육과 관련해서 통지하는 것은 며칠 전까지죠? 10일 전.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소방 관련되는 법에서 공통되는 점이 있다. 뭐가 공통됐습니까? 그때는 있잖아요. 서류 보관하는 것은 2년이었고 교육 어떤 통지 관련되는 것은 10일 전이었다. 그런 여기저기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같이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중요했던 거 어떤 거를 먼저 봐야 되나를 잠깐 얘기되면요. 여기서는 이런 걸 했잖아요. 소방안전관리 대상이 있었다. 특급이 있고 1급이 있고 2급이 있다. 그리고 또 그 대상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달리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구분을 해서 뭐 제가 얘기 드린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는 시기가 있다. 그래서 신규로 할 때는 거기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앞에 사람 해임됐을 때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했다고 해서 끝났습니까? 선임했으면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선임 신고를 한다. 누구한테 했죠? 본부장 서장한테. 누가 합니까? 관계인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뭐 그런 내용들이 중요했었고요. 또 거기 자체 점검이 있었죠. 자체 점검에는 종류가 뭐가 있죠? 거기 작동 기능 점검과 종합 정밀 점검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실시 어떤 여기 점검 횟수, 그리고 실시할 수 있는 자격자의 요건, 그리고 각각 대상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었죠? 서류 나오면은 2년간 보관한다. 교육 있다고 통지하는 것은 10일 전까지 통지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다는 거. 또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교육 훈련은 누가 실시하죠? 관계인. 대상이 뭐였죠? 상시 근무 또는 거주하는 자가 10인 이상일 때. 그렇지만 이런 대상 아니라 하더라도 본부장 서장이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의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공부했던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